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인 CATL 회사가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 회사가 첨단 배터리 연구센터를 또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CATL은요 중국 동부의 푸젠성 항구 도시 닝대에서 혁신적인 배터리 연구소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C 랩이라는 이 연구 센터는요,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새로운 에너지 변화 시스템 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 건설에 약 33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5,600억 원 가량을 투자하며 리튬 이온, 그다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외에 금속 리튬 배터리, 순수 반도체 배터리 및 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을 개발, 이 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도 연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신뢰성 확대와 비파괴 테스트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 센터가 내년 말 건설 완료, 내후년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회사가 또 첼리완에 1조 7천억 원 가량의 투자를 하고 해서 또 배터리 셀을 현재 건설 중이고요. 이빈에도 새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수소 밸리 거점 구축 등 연료전지 사업 육성에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작회사는 50억 원의 이 초기 투자로 도요타 65%, 그 신호 하이텍이 15%, 중국 자동차 그룹이 각각 5%를 소유하게 이 합작회사는요, 회사는 해외에서 설립한 유일한 연료전지 R&D 회사로 도요타에게는 중요한 전략적 중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 그 양쯔강 델타 및 펄 리버 델타 중점을 두고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지금 중국에다가 이제 사실은 2017년부터 최초의 수소화 시험소를 건설한 이래 중국에서 수소 연료 전지 차량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모색해 왔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도요타와 GAC 및 제일자동차 그룹과의 합작 투자로 연료전지 자동차 출시 목표로 R&D 및 수소 연료전지 엔진 사업화에 대한 폰토 자동차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 다음에 연료전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로 규정해 보조금 지급하는 등 적극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 델리 등 중국 미디어들에 따르면요, 중국에서는 연료전지 전기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동성의 광저우시 부근의 연료전지 전기차용 수소 충전소를 비롯해 산업 거점으로서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면요. 그리고 또 광저우시 서쪽 1시간 거리에 볼산시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으로도 또 연료전지 전기차 산업의 거점의 수소밸리로 변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는요, 이제 뭐 기술개발센터와 실험실이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사실
전기차하고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황사 때 황사가 너무 심하고 그 황사가 또 우리나라한테 넘어오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제가 월요일날 수소 경제를 본격화했죠. 정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더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조금 실는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볼보 이야기인데요. 볼보와 구글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보 자동차 그룹과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 자회사인 웨이모와 레벨 4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볼보에 따르면요, 볼보 자동차 그룹은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에 웨이모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을 꿈꾸는 볼보와 관련 기술 부분의 리더의 웨이모의 파트너십은 최근 자율주행 공동 개발을 발표한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그 MBI 연합에 이어 전통의 제조사와 IT 업계 간의 본격적인 파트너십 사례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웨이모는 앞으로 볼보 자동차 그룹의 레벨 4 부분에 있어 독점적 파트너 지위를 갖게 되고요. 레벨 4는 국제자동차공학회가 정의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볼보와 웨이모는요, 이를 기반으로 완전 자율주행인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전기차 플랫폼에 통합하는 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 하고요. 그래서 사실 두 회사 최종 목표가요, 레벨 5입니다. 그냥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볼보는 이미 2018년 360도C 컨셉트 모델을 통해 레벨 5 자율주행의 미래를 그려낸 바가 있죠. 그래서 볼보는 향후에 웨이모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폴스터와 링크앤코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름은 내년 초부터 일부 고속도로 등에서 제한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이제 지금 작년에 유럽이 자동차의 CO2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122.4g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를 했다고 유럽연합 환경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 신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하나의 자동차 CO2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이 배출량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올해부터 발효된 이후에 강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EU가요, 27개 회원국과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30개국에 등록된 신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킬로미터당 122.4g으로 2018년에 비해서 1.6g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EU의 목표치인 킬로미터당 130g의 조금 낮은 수치지만 올해 발효된 EU의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치가요, 킬로미터당 95g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2%를 줄여야만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거액의 벌금을 감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자동차가 지금 이제 좀 뭐 떨어진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좋은 점은 일단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판매가 작년 전체 신차 판매량의 3.5%에 좀 차지를 하는데 좀 그쳤고요. 이 중에 56%가 노르레이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레이는 전기차 말고는 판매를 못해요. 예, 거의.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신차 판매량도 급감하고 이산화 배출량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회원국들이 청정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되도록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더 투자할 것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제네바 모터쇼 이야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모터쇼가 올해 취소가 됐죠. 근데 내년에도 개최 취소가 됐습니다. 이 사무국이 조사한 내년 참여 업체 조사 결과 대부분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혀가지고 내년에도 개최 취소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업체가 또 부족한 이내 사실상 무산됐음을 알렸고요. 올해 이어서 두 번째 취소이고요. 사실 제네바 모터쇼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모터쇼입니다. 매 3월에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열리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경연으로 열리는 데 반해 독특한 분위기를 갖추고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전통이 있는 모터쇼입니다. 특히나 스위스는 자회사, 그러니까 스위스 자국 브랜드가 없어요. 근데도 굉장히 전통적인 회사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이기지 못하고 연속 2회 취소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제네바 모터쇼는 올해 손실분 약 100만 프랑, 하나로 약 141억 원과 내년에 예상 손실까지 더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모터쇼 재단 특에 따르면요, 이미 스위스 제네바 주 정부를 향한 대출 자금을 거절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지만요, 대출 승인 여부는 차후에 재결정될 수도 있어 일만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자동차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의 유추가해 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